안녕하십니까. 정말 정인아 TV에서 처음 뵙는 얼굴이신데요. 우리 또 오늘 게스트분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특별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 가서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저와 같이 북한을 출생 배경으로 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해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발표했던 현장이었는데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투기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김지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우, 정말 특별한 방송이 될 것 같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수입니다. 예, 정말 대단하신데 서울시에서 근무하면 서울시 공무원이시네. 네, 공무원입니다. 야,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그럼 혹시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함경북도 무산군입니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이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실 공무원을 네, 가문이 영광입니다. 이야, 이거 출신 성분이 훌륭하신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거 필요 없죠. 네. 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서울시 공무원까지 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데 북한에 계실 때 만약에 내가 평양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 위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 서울시청은 우리가 북한으로 봤을 때 어떤 행정기구에 속할까라고 하면 네. 이게 평양시 인민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중요한 기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양시 인민위원회가 평양 시민의 그 행정이라든지 또 주민생활을 총괄하는 행정기구인데요. 네. 네, 그런데 이게 한국하고 동등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네. 사실 북한은 행정기구 위에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잠깐 좀 독특하던 게 농촌에 관련된 우리가 경영이나 이런 거에서는 행정기구가 인민위원회가 관할을 못하더라고요. 농촌은 또 분리되어 네네네, 있군요.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어쨌든 평양의 인민위원회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네. 아니 그저 부산 출신이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저 네. 많이 출시하셨습니다. 이야, 이거 뭐 북한에서 간부들이 보고 있다면 정말. 근데 우리가 북에서 살 때 사실 네. 평양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작은 나라다. 평양공화국이다. 네, 맞죠. 왜냐면 뭐 이제 함부로 여행도 갈 수 없고 그리고 거주지도 함부로 토대가 걸리면 못 살잖아요. 그렇죠. 네, 못 근데 사실 들어가죠.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신분에 상관없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중앙기관에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이 방송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대한민국에 네. 오면 출신 성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실력에 맞게끔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그러니까 이미 체제에서 완전히 뭐 그렇죠, 다르죠. 네, 위에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또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저희 탈북은 조금 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저희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저희 동생이 한 5년 정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왜냐면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3개월 아들을 얻고 제가 국경연선에 와 있다라고 속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도망강을 넘었는데 그 길이 한국까지 쭉 오게 된. 그러면은 이제 위원님이 선택하셔서 계획하신 이런 탈북이 아니라 준비된 동생분에 의한 탈북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준비되지 않은 탈북이라는 말을 제가 하거든요. 아니 저처럼 이렇게 뭔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성승원 오빠랑 짝사랑에 빠져서 계획하고 뭐 이렇게 돈을 훔쳐서 나온 게 아니라 동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그래도 좀 고생을 많이 안 한 탈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다른 분들처럼 중국에서 거주 기간이 없었고 직행으로 왔죠.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게 네. 내가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하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탈북은 좀 심리적으로 당황스럽겠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위원님, 저는 궁금한 게요. 저처럼 계획을 하고 대한민국을 어느 정도 알고 온 사람도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시련이 많거든요. 근데 위원님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따라왔어요.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13개월 아들을 업고 있었는데요. 네. 업고 오셨나요? 네. 어머머머머. 업고 왔는데 정말 그 저희 때는 아이가 울면 사람들이 수면제 먹여야 된다는 맞아요. 같이 오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네. 막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살지 않았는데 같이 오시는 분들이 다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 네네네.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도 많았고, 네. 네, 공포심도 많았고, 좀 네, 그렇겠다. 여러 가지 많이 좀 그런 면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중국에서 거주 기간이 없어서 그 안에서의 시련은 없었지만 사실은 그 준비되지 않은 탈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적응 과정에서의 힘듦은 좀 2배로 좀 많았지 않았나 그런 야, 생각이 위원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 홀로 몸으로 탈북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그렇죠. 13개월 된 애기 덜 금방 지난 그쵸, 애기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런 애기가 뭐 울지 말라면 안 울고구나요, 뭐? 아이고, 업고 오시려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얼마 전 이제 통합이 정책 제안 그 심포지엄을 보면서 저는 뼈저리게 또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김지수님은 언제 내가 난 이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됐구나 그런 좀 체감했던 게 있었을까요, 계기가? 사실 그 저뿐 아니라 요즘 최근에 TV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온전한 국민으로 인정해 주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단 저희가 국회의원 선출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국회의원이란 자체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국회의원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편견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저희를 포용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사무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투표를 하는 거를 관리 감독한다는 게 사실 북한 같으면 어렵죠. 관리 감독 할 거나 있어요? 뭐 무조건 찬성해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표 용지 나눠주고 막 이런 자리는 사실 한국 되게 예민하거든요. 선거 날에 거기가 그렇죠. 예, 정말 예민한데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그래도 선발이 돼서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뼈저리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통합이도 물론 탈북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북한 이탈 주민이 한국에 잘 정착하는데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에도 사실 내가 이제는 잘 정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거 심포지엄을 다녀오면서 우리 그 탈북민 35,000명 이제 가까이 되는데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든든한 편이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국민통합위원회 여기 이제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도 좀 어려워요. 저는 그렇죠, 진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맞아요.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좀 더 많이 좀 그런 것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특별함을. 네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정착을 한 지가 저는 20년 정도 되는데요. 이야, 리나님은 언제 저도 이제 18년 됐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 통합이라는 자체는 사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위에 우리가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는 분과위원회 그리고 주요 현안 그리고 이런 것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는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역 단위 지역협의회 그리고 전문가 등 자문단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도 그 중 하나의 위원회로 활동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국민통합위원회가 뭐 이제처럼 말씀하신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어떤 일을 주로 감당하게 되나요?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이라는 지금 이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저희가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사실 대한민국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함께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서 우리가 투기 이름을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특별위원회로 정하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그 명칭을 북배경 주민으로 부르고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네. 이번에 투기가 지금 현 정부가 탈북민도 동행이라는 그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한 것을 주 목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그 모든 정책들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투기가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기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루었던 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법이 199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한 27년 정도 3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그 정책에 맞춰 시행되어 오던 우리가 다양한 지원 정책, 뭐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뭐 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심도 있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수요자의 목소리를 그 정책에 좀 반영하고자 라는 취지를 담아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유나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럼에도 탈북민들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그 편견, 뭐 편애 이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이번에 그 북한 이탈 주민도 한민족이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따뜻하게 포용하고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서 앞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운동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듣다 보니까 정말 뭐 포괄적이기도 하고 그쵸. 굉장히 또 중요한 일들을 아주 그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이런 이름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뜻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북배경 주민 이건 좀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던 얘기지만 그렇죠, 맞아요. 네,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또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네. 많이 배웠고 그리고 공부도 정말 많이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님. 근데 제가 네. 사실 유나 씨를 소개받고 유나 씨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네. 영어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네. 부러운데 네. 혹시 유나 씨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영문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Defector이죠. North Korean defectors. 네. 바로.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defector이 맞는지, refugee가 맞는지, 난민인지, 아니면 그쵸. 진짜 탈북자인지 그쵸.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쵸. 근데 이번에 저도 이거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는 디펙토리를 사용하고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레프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디펙토리를 더 많이 쓴대요. 디펙터를 많이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그 정체성이라든지 그리고 시각 그 대내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디펙터로 영문 명칭을 통일할 것을 저희가 그럼 제안을 하게 이제는 되었습니다. 그냥 디펙터로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저도 이제 영어로 스피치를 많이 하다 보면 그쵸. 외국인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레퓨지나 디펙터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맞다고. 둘 다 네, 맞다고. 어느 과정에서는 우리가 난민이었다.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네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나서는 맞아요. 디펙터가 맞아, 맞다. 맞아. 이렇게 저도 네.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통합이 됐다. 이런 네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통합이 활동을 하면서 좀 마음가짐이 아무래도 북한 이탈 주민이시니까 좀 남다르셨을 것 네네. 같아요. 사실 그 3만 명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의 그 마음과 정서를 잘 반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명감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그들의 목소리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또 잘 전달해야 되는 것도 또 저희 또 책임감이어서 사실 매 회차 때마다 좀
예, 좀 긴장도 많이 했고 예, 공부도 좀 많이 하면서 참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 이탈 주민이어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야, 이게 네.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마음을 담아서 반영해 줄까. 그쵸? 네. 그동안 또 한국에 와서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요. 위원님은 특히나 네. 계획했던 탈북이 아니었으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된 일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서 또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이 제일 그래도 보람되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실 그 2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다양한 일들도 많고 네. 진짜 그 뭐 밤새 이야기를 펼쳐도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맞죠, 많은 맞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보람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 남북한 주민이 함께하는 사진 동아리를 한 4, 5년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처음에 조직하게 된 거는 하나센터에서 조직을 해주셨고 저희가 같이 모여서 사진 찍고 그리고 사진전을 구청이나 뭐 미술관 이런 데다 사진전을 계속 했었거든요. 2년 정도 됐는데 하나센터에서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그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끼리 한번 운영해 보자라고 해서 각자 그냥 회비를 각출을 하면서 동아리를 운영했고요. 네. 하면서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장으로 계셨던 분께서 시각장애인 시설에 근무를 하셔서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한 20-30명 정도씩 찍어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첫 해에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어르신들이 무슨 화장이냐 뭐 한복 안 입어도 된다 대충 찍어라 이러시더니 두 번째 2년차 되셨을 때부터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3년차 되셨을 때 한 어르신께서 편지를 써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 편지가 정말 감동적이어서 저희가 다 눈물을 흘렸던 손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 편지에 그냥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내가 결혼식 날 누나들이 나에게 삼삼오오 모여서 화장을 해주고 나서 지금 한 40-50년이 흘러서 오늘은 예쁜 아가씨들이 나한테 영정사진을 찍어준다고 이렇게 화장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쭉 써주셨는데 네. 저희가 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쉬웠던 게 사실 뭐 장비 대여나 뭐 한복 대여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자재들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각출해서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접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어디 가서 뭐 북한 이탈 주민 인식 개선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남북한 주민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윤호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금 강서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 특위에서 이 통합문화센터 역할을 강화해가지고 남한 주민과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해서 지금 이거 지역사회와 이렇게 접점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저희가 제안도 하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실 유튜브에서 어떤 남성분이 북한 이탈 주민 여성분한테 북에 가라라고 막 소리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지나가던 주민들께서 탈북민도 우리 국민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면서도 좀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한국 사회에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가 지금 앞서서도 난민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특위에서도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특히 저희가 더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언론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그동안 본질과 상관없이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오면 북한 이탈 주민 출생 잘하는 것만으로 해서 그 이슈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 줄 것을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언론 보도 원칙을 추가해서 그 오해와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너무 훌륭한 일을 하시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게 유튜브에 보면 확인되지 않는 카더라들을 조회수를 뽑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올리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제가 올라온 채널 하나 봤더니 북한 여성들에 대한 굉장히 비하적인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거는 북한 여성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이게 통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맞아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부정적인 여인의 본질과 상관없는 아까 말씀하신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쓰여지고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 맞아요. 요것 때문에 사실 저도 뭐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렇죠. 언론에서 이렇게 협조해 준다면 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런 인식 개선에 정말 큰 맞아요. 그런 영향을 예.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위에서는 또 취업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요? 아, 당연히 있었죠. 네. 예, 저는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다 하면 취업이 우선이지 그렇죠. 않겠어요. 직업이 네네. 있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남북 우리가 하나 재단 취업 정보라든지 그리고 통일부의 하나 포털이 주요 북한 이탈 주민 취업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각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특위에서는 네. 고용노동부의 그 고용24 예전에 워크넷이라고 그 취업 알선해주는 이런 그 정보 채널인데요. 네. 워크넷 그리고 남북 하나재단 지금 취업 정보 서비스 그리고 지자체 통일부 지금 하나 포털이 서로 연계 협력해서 취업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저희가 좀 시스템을 연계 운영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저도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을 보면은 그 인터넷에 취약한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네. 정보가 따로따로 놀다 보면 어느 한 곳만 보고 다른 정보를 못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나 시스템이 연계가 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라도 다 이렇게 집합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시스템 연계 통합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일단 직업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아까 어디로 들어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고용노동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네. 말씀드린 남북하나재단, 지자체, 통일부 이게 시스템이 연계 운영이 되게 되면 어느 한 곳에 가든 정보를 집합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큰 도움이 그쵸. 되겠는데요? 최근에 탈북민 입국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도 입국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게 이제 제3의 국가에 태어난 맞아요. 아이들이 좀 예. 교육적인 면에서나 맞아요. 또 언어적인 이런 또 장벽이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맞아요. 아이들이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도 혹시 있었나요? 당연히 저희 중점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바로 오는 탈북민은 거의 없다고 요즘에는 보시면 없죠. 네,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입국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투기에서도 저희가 이 문제를 되게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한국어가 취약해서 맞아요. 우리가 정규 학교로 편입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이 친구들에 대한 저희가 뭐 한국어 지원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학비 지원 강화로 이 친구들이 뭐 교육적 구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네. 어쨌든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해야 부모님들도 맞아요. 네, 적응을 잘하죠. 혹시 또 탈북민들 중 저도 그랬지만 좀 위원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기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사기는 당하지 않았는데요. 네. 돈은 날려본 적 있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저는 사기 3번이나 당해봤어요. 그래요? 네. 진짜로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지신데요. 아닙니다. 사기 당하는 거는 네, 똑부러진 맞아요, 거랑 맞아요. 상관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신 다 차리고 보면 이미 다 당해 있거든요. 맞아요. 이 사기 당하는 탈북민들도 꽤 많아요. 네, 지금 유난히도 당하셨다고 네. 하니까 지금 일반 국민하고 비교를 해볼 때 탈북민이 그 금융사기 피해가 5배 정도 높다고 해요. 어떡해.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투기에서도 사실 그 북한 이탈 주민이 미래행복통장 네. 오시게 되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래행복통장이라든지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는 무조건 지역 내 금융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금융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대한법률공단이라든지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변호, 네. 그리고 또 이런 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 그리고 변론, 피해 구제 이런 것들을 상호 연결해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제일 모르는 게 법이에요. 맞아요. 네, 법, 그다음에 네, 이런 네. 그 대출받는 이런 금융 시스템. 근데 그거 아시죠?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꼭 사고 치고
시기가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열심히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그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것도 보완하고 네. 그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같은데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유나님도 한 18년 정도 되면 네. 사실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기보다 그냥 지역 주민 그리고 지역 주민이 됐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더 원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투기에서도 음. 심도 있게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 흡수 여기에 방점을 두고 많이 논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차피 통일부나 하나센터 중점으로 저희가 뭐 초기 정착 지원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네.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환경을 조성해서 또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 해나갈 수 있게 역할 정립을 저희가 좀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만 보더라도 네. 지금 올해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 첫 네, 해가 되잖아요. 14일 날이죠. 네네네. 7월 14일 날. 네. 네. 그래서 그 맞춰서 뭐 지금 이제 7월 17일 날에도 인권 개선 뭐 뭐 토론회 학술회 네. 한다고 저희도 직원들 보고 다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 안내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지자체가 지금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그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흡수라든지 그리고 음. 영원한 탈북자가 아니다. 네. 우리는 한국사회 구성원이다. 그럼요, 이런 그럼요.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음. 대신 또 우리 남한 주민들도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의 그 한반도에 같이 부속되어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포용적인 마음으로 네. 또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 일반 국민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저희가 의지를 집중해서 이번에 논의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맞아요. 의원님. 이게 그렇게 지역사회에 싹 스며들어가야 맞아요. 주인의식도 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맞아요. 아직까지 예전에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됐지만 예전에는 탈북민 하면 뭔가 사회에 좀 이렇게 약자 이미지 그리고 좀 맞아요. 도와줘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사람들 맞아요.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이젠 저희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대한민국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입국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세금도 더 많이 맞아요. 내고 좋은 일을 더 맞아요. 많이 하고 맞아요. 지역사회에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할까 해주시네요. 네, 이제 주인의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그 첫발 단계를 지금 잘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 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아, 그러네요. 네, 막 네. 쉴 새 없이 막 설명해 주시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만 지금 꽤 네. 갔거든요. 혹시 좀 마지막으로 야 북한 출신 이 서울시에 공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사실 이번에 특위에 참여하게 된 것도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30년 가까이 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도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제도를 저희가 이번에 살펴보다 보니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취업 관련돼서 네. 고용 이용 패키지 옛날에 우리가 기업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채용하면 우리 정착지원금 이렇게 주듯이 이런 고용 이용 패키지라는 고용노동부 운영하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라든지 그리고 미래 행복통장 가입 기준이 조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를 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탈북민이 한 사람으로서 네.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네. 어쨌든 정착지원 제도는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데서 밑거름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들 그 평생 우리가 정착지원 제도에 의존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조금 힘들고 고달프고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조금 좀 참고 그 인내하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열심히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북한 이탈 주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저는 응원합니다. 아유, 화이팅!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은 북한 그 출신으로서 이렇게 멋진 일을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그 네. 누구보다 탈북하셨으니까 또 그 마음을 잘 대변해 주실 것 같고, 또 이렇게 특위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윤아 TV라는 것을 통해서 아, 공무원이신데 네. 또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네. 중요한, 우리 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동안 궁금하셨던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아셨고, 앞으로 네. 또 생활에서 실천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출연해주신 우리 김지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통합위원회 맞습니까? 네. 네, 위해서 많은 분들 같이 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